백수에서 탈출했어. 자동차도 살 수 있어. 커리어가 도와줬어. 커리어. 안녕하십니까. 커리어넷의 한주영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산그룹의 채용 절차 및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은 모든 계열사의 채용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 전형, 그리고 디켓,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입사지원서 작성 후 DBS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입사지원서인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학력사항, 그리고 기타 경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기본적인 지원 자격 충족 여부 및 회사의 채용 계획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전공 지원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건요, 타 전공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야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두산그룹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불합격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재지원이 가능하신지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불합격하셨던 분들이 1차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재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마지막 최종 면접인 회장단 면접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두산그룹이 이공계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남녀 채용 비율이라든가 여성 지원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이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남녀 성비는요, 한 7대3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토익 스피킹, 오픽 둘 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토익 점수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인 경우에는 오픽 IM, 토익 스피킹 130점 이상 점수가 되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공계인 경우에는 오픽 IL이나 토익 스피킹 110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받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외 유학 등으로 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어학 성적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 이때 단기간의 어학 연수라든가 해외 배낭 여행으로 해외를 다녀오시는 것 등은 제외됩니다. 또 두산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점 기임란이 없다는 건데요. 두산그룹이 스펙은 보다는 두산그룹이 얼마나 부합된 인재인지를 선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점이 낮으신 분들도 자신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얼마나 두산그룹에 적합한 인재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DB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S는 두산 바이오데이 서베이인데요. 2009년부터 기존의 SL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지원자가 두산이 추구하는 바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검토하는 선발 도구입니다. 개인 과거 경험, 학교 생활, 대인관계, 태도 및 생활 방식 등 개인의 생활사를 문항을 통해 측정하여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같이 역량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도구입니다. 온라인으로 응시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 곧바로 DBS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30문항을 약 45분간에 걸쳐서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항의 보기 중에 지원자 본인에게 가장 맞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DBS 문항은요, 예를 들면 귀하는 신문을 펼치며 어느 면부터 보나요? 이런 질문과 같이 본인의 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두산그룹에서 인사평가 결과가 높은 사람들과 성향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오히려 검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성향대로 답을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합격하셨다는 분들을 많이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래도 두산의 인재상이라든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의 그런 평범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DBS의 키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BS는 원칙상 1회 응시에 모든 문항에 응답을 해야 하나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이다 보니까 전산장애 등을 고려해서 한 페이지당 3회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3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그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BS가 서류 전형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 통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작성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자소서 항목 첫 번째는요,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세요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요,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인 경우에는요, 회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대한 조사가 없이 기술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냈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원 직무에 대한 동기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요, 두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무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 분석을 좀 읽어보시고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신 후에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시겠습니다.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는요, 근거 에피소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단점인 경우에는요, 보완점을 작성하시긴 하지만 가령 고집이 너무 세서 팀워크가 안 된다거나 화를 잘 낸다거나 과제 제출을 제때 하지 않는다거나 시간 약속에 늦는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단점은 아예 작성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입사 후 장점 활용 부분은요, 기업의 비전과 연결해 본인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자기소개서. 두산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두산그룹은 스펙보다는 두산에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두산그룹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임을 반드시 강조하셔야겠습니다. 또 1등 인재가 아닌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두산그룹입니다. 즉 함께 노력하는 인재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두산그룹의 문화에 적합한 인재임을 강조하시고 두산그룹과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 직무와 자신의 전공이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공 에피소드를 많이 찾으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는 면접에 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읽기 쉽게 핵심을 잘 부각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핵심을 잘 부각하기 위해서는 두 갈식 형태의 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신데요. 두 갈식이라 하면 앞에 결론이 나오고 그 뒤에 근거 에피소드가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산그룹의 채용 절차 및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커리어넷의 한주영 컨설턴트였습니다.